QQQ가 오르는데도 내 계좌가 그대로라면 문제는 종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자본주의 몇 단계에 있는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QLD를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TQQQ를 들고 있어도 계속 흔들리는 분들은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입니까? 돈을 불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자본주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계급이 있습니다. 누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구는 카드값에 쫓기고, 누구는 QQQ를 모으고, 누구는 QLD로 속도를 내고, 누구는 TQQQ를 아주 제한된 순간에만 도구처럼 씁니다. 차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차이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 단계입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남는 게 없습니다. 카드값, 대출, 생활비, 보험료, 병원비, 아이 학원비, 자동차비로 전부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QQQ가 몇 % 올랐는지보다 이번 달 카드값이 더 무섭습니다. QLD 수익률보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TQQQ가 급등하면 나도 들어가야 하나 싶지만 막상 10%만 빠져도 생활비가 걱정돼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통신비, 보험료, 외식비, 충동구매, 의미 없는 할부, 쓸데없는 구독료부터 줄여야 합니다. 투자는 그 다음입니다. 현금이 없고 생활비가 불안하고 급한 돈이 없는데 TQQQ부터 잡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계좌를 운에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축 단계입니다.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조금씩 돈이 남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예금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통장 속 현금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에 계속 녹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녹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 가치가 녹는 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참고 번 돈,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어도 버틴 돈, 가족을 위해 포기하면서 만든 돈을 그냥 현금으로만 두면 나는 벌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조용히 가져갑니다. 2단계에서 QQQ가 필요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가 아닙니다. 내 노동의 결과물을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저축만 하는 사람과 저축한 돈을 QQQ 같은 자산으로 옮기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투자 가속 단계입니다. 이제 단순히 모으는 단계가 아니라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QLD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QLD는 시드가 어느 정도 있고 하락을 버틸 현금이 있고 매수 기준이 있는 사람이 써야 합니다. 계좌가 작을 때는 하루 10만원 손실도 아픕니다. 하지만 계좌가 커지면 하루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움직입니다. 이때 기준이 없으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QQQ가 오르면 더 살 걸 후회하고 QLD가 급등하면 왜 더 못 샀나 후회하고 TQQQ가 날아가면 현금 들고 있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자는 후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언제 QQQ를 모을지, 언제 QLD 비중을 늘릴지, 언제 TQQQ를 줄일지, 언제 현금을 남길지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천만원으로 100%를 벌면 1천만원 수익입니다. 하지만 3억으로 30%를 벌면 9천만원 수익입니다. 부자는 단순히 수익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드, 시간, 기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간 회수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 부자가 왜 부자가 되려는지 알게 됩니다. 부자는 돈을 자랑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되찾기 위해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부입니다. QQQ는 내 미래 시간을 사는 중심 자산입니다. QLD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당기는 도구입니다. TQQQ는 공포가 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쓰는 가속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속장치가 브레이크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TQQQ 비중이 너무 커지면 계좌가 오를 때는 짜릿하지만 빠질 때는 인생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이 커질수록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1억에서 2억 가는 것도 어렵지만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는 걸 견디는 건 더 어렵습니다. 2단계에서는 분산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나눠 샀다고 진짜 분산이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분산은 현금, 달러 자산, 주식, 배당, 채권, 금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을 섞는 것입니다. QQQ, QLD, TQQQ만 가득 들고 있으면서 분산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시스템 단계입니다. 이제 노동으로만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내가 자도 배당이 들어오고, 내가 쉬어도 자산이 움직이고, 내가 한번 만든 콘텐츠와 지식이 계속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빚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책도 레버리지입니다. 누군가 20년 동안 깨지면서 배운 걸 나는 몇 시간과 몇만 원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도 레버리지입니다. 혼자 10년 돌아갈 길을 1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도 레버리지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한번 말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투자도 레버리지입니다. 하지만 투자 레버리지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QLD와 TQQQ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속도를 만들어주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계좌를 빨리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TQQQ를 잡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했는가? 나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현금이 있는가? 나는 30% 하락에도 버틸 기준이 있는가? 나는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지키는 규칙이 있는가? 나는 손실이 났을 때 감정으로 물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아직 TQQQ를 크게 잡을 단계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돈이 목표가 아니라 선택권이 됩니다. 돈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여유를 줄 수 있고,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계속 가난한 구조를 반복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급등하면 흥분해서 TQQQ를 사고, 하락하면 무서워서 QQQ도 못 삽니다. 수익이 나면 자랑하고 손실이 나면 시장 탓을 합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확신은 강합니다. 그러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인플레이션을 몰라도 물가는 오릅니다. 내가 금리를 몰라도 대출 이자는 나갑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몰라도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써서 앞서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가 부의 6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셋째, QQQ는 중심축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넷째, QLD는 기준이 있을 때만 속도 조절용으로 써야 합니다. 다섯째, TQQQ는 큰 공포가 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써야 합니다. 여섯째, 현금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금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나를 살려주는 산소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부의 계급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의 구조가 정합니다. 나는 월급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사람인지, 저축만 하다가 인플레이션에 녹는 사람인지, 투자하지만 기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인지, 자산으로 시간을 되찾는 사람인지, 시스템으로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1단계라도 괜찮습니다. 1단계면 돈 새는 구멍부터 막으면 됩니다. 2단계면 QQQ 중심으로 투자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3단계면 QLD로 속도를 조절하되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4단계부터는 TQQQ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부자는 한번 크게 먹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계좌가 오래 가야 기회도 옵니다. 기회가 와도 현금이 없으면 못 잡습니다. 상승장이 와도 기준이 없으면 오래 못 먹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공부가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모르면 계속 밑바닥에 머뭅니다. 알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우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면 어느 순간 계좌가 나 대신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 계좌를 다시 보십시오. QQQ는 내 미래의 중심입니다. QLD는 내 속도의 도구입니다. TQQQ는 아무 때나 잡는 종목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제한적으로 쓰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4개가 같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오래가야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